지금부터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정기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가계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은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위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저잣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드라마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구한말, 그 서글프고도 찬란했던 우리의 기록을 담은 작품 미스터 션샤인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김은숙 작가의 흥행작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 작품이 우리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머무는 건 그 작품 속에 담긴 입체적이고 따뜻한 인물들 때문이죠. 그중 가벼운 한량의 웃음에 가려졌지만 조국을 향한 애달픈 진심이 있던 인물, 변요한 배우가 연기한 김희성을 기억하시나요? 그를 보다 보면 정말 저런 삶이 존재했을까 하는 씁쓸한 공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에 어쩌면 김희성이라는 인물은 이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만드는 한 실존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노름판에서 살며 가문의 재산 수백억 원을 탕진하고 도박쟁이 그 자체로 불리며 평생을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산 인물. 심지어 하나뿐인 딸의 혼수 비용마저 도박으로 날려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바로 유서 깊은 명문가의 종손 김용환 선생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그의 모든 행보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도박에서 잃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돈들은 사실 독립군을 지원하는 자금이었고, 그는 이 사실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죠. 세상을 상대로 가장 외로운 연극을 했던 그의 삶, 그 투쟁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세상 하나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 이 욕심에 듣기 좋은 말과 마음을 가득 담아
세상아 가끔 못된 날들이 너를 괴롭히고 무너지게끔 아프게 할 거야 분명히 집중하고 들어봐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그것을 주워다가 내게 건넬게 세상아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세상 하나도 가끔 눈물을 숨기고 사는 날이 있곤 했어 그날은 나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 거더라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반드시 주워다가 꺼낼게 세상아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세상은 동화 같고 그래 안동의 명문가 종손 김용환 선생은 겉으로 보기엔 가문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는 전형적인 파라코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노름판의 소음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치밀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잠시 100년 전 안동의 한 노름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 긴장감 넘치는 노름판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용환 선생이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거침없이 판을 키우는 그는 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불리해질 때쯤 목청껏 외치죠. 새벽 몽둥이야. 이 문장은 당시 안동의 노름꾼들에겐 공포의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서 잠복해 있던 그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함께 등장해 노름판에 있던 판돈을 모조리 쓸어담아 사라지곤 했거든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노름판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런 행각으로 그는 몇 년에 걸쳐 선대부터 내려온 18만 평의 논밭까지 처분하며 지금 가치로 3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노름판에서 사라지게 했거든요. 그의 친척들은 돈을 보태어 몰락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이는 수포로 돌아갔죠. 그가 하나뿐인 외동딸의 혼수 비용마저 노름으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딸은 할머니가 쓰던 낡은 농장을 들고 시집을 가게 됐고 그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해요. 시댁에서는 흉흉한 귀신이 붙은 물건이라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장롱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녀를 무시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뒤에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를 향한 안동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유독 매서웠던 건 그의 집안이 유명한 독립운동의 가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의병을 이끌었던 항일지사였고 처가 식구들 또한 독립운동에 희생한 뼈대 있는 애국 가문이었거든요. 이런 가문에서 자란 종손이 노름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다니.
그저 한심하기만 한 상황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명문가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귀한 것인데 그는 스스로 가문의 수치가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그게 일제의 눈을 피할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름판에서 정신없이 날려보냈다고 생각한 그 판돈들은 사실 만주 독립군 기지로 향한 지원금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망난이라는 가면을 쓴 채 독립운동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 걸고 국경 너머로 실어보낸 돈들은 조국을 되살리는 걸음이 됐죠. 그의 연극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는 외동딸의 결혼식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파라코가 노름판에 가니라 결국 딸도 버렸다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마저도 결혼식 당일에 유치장에서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죠. 해방이 찾아온 뒤에도 그는 단 한마디의 진실도 꺼내지 않았어요. 동지들은 이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를 권유했지만 그는 그저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드러낸단 말인가 하며 그저 웃어 보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6년 그는 평생의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2년 후에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그의 진실에 안동 지역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고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딸 김후웅 여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스스로 악역이 되어 캄캄한 밤을 홀로 걸어갔던 김용환 선생. 그가 가문의 명예를 내던지고 가족에게서까지 외면받으며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내일이었습니다. 1995년 정부는 마침내 그에게 건국훈장 애독장을 추서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는 안동의 파라코가 숨겨진 진짜 영웅으로 다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잠든 조국을 깨우기 위해 묵묵하게 외로운 길을 선택했던 그의 행보는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조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고자 했던 김용환 선생의 인생을 건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스스로 어둠이 되어 빛을 지켰던 인물 김용환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슈를 만나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글렌체크의 비비드.
디지털 실시간 급상승은 당시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SNS가 있다면 조선시대엔 팔도강산을 뜨겁게 닮은 입소문이 있었죠. 오늘은 그중 배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들 휴대폰에 배달 어플 한 개씩은 다 깔려 있으시죠? 이제 배달은 우리의 삶에서 공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문 앞까지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는 놀라운 시대. 빨리빨리의 민족에게 배달은 최고의 기술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과거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조상들도 꽤 오래전부터 이 배달의 즐거움을 누려왔습니다. 배달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1768년으로 실학자 황윤석의 일기인 이제난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선비들이 시험을 본 후 친구들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부분이 등장하죠. 우리도 시험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고생한 나를 위해 떡볶이나 피자로 심신을 달래곤 하잖아요. 250년 전 그날 배달시킨 냉면을 기다리던 선비들의 마음도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대를 넘어 묘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조선시대 배달의 진정한 베스트 메뉴는 밤에 끓여서 새벽종이 울릴 때 배달된다는 해장국, 바로 효종갱입니다. 전복, 해삼, 갈비까지 들어간 이 고가의 보양식은 밤새 술잔을 기울인 고위 관직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배달 음식은 식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온통도 없던 시절 이 효종갱은 어떻게 남한산성에서 한양도성까지 배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솜이 있었습니다. 효종갱이 들어간 그릇을 솜으로 돌돌 감싸 온기를 보존하고 두 발로 뛰는 배달원의 질주는 5시간에서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고단한 여정을 거쳐서야 겨우 고객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달할 수 있었죠. 효종갱 한 그릇에는 정말 지독할 정도의 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책을 좀 더 넘겨본 1930년대. 당시 배달의 스테디셀러는 바로 설렁탕이었습니다. 자전거가 보급되면서 속도전이 시작됐죠.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여섯 그릇의 설렁탕을 목판에 쌓아 올린 채 골목을 누비던 소년들.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배달할 수 있냐를 다투는 모습은 일종의 묘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만화 속에는 설렁탕을 배달하다 수레와 부딪히는 배달부의 고단한 일상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낮은 급여와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죠. 가끔 경성에서 인천까지 음식을 주문하기도 해서 택시나 열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차표 값에 택시비까지 붙었으니 냉면 한 그릇 먹으려다 지갑이 꽤나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첫 배달부터 자전거로 배달하는 설렁탕까지 우리 민족의 유별난 배달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건 지금 당장 편하게 먹고 싶다는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밤길을 내리달리고 자전거 위에서 묘기를 부리던 그 시절 배달부의 땀방울이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그럼 이번 코너도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저 달빛 아래
붙잡을게. 난 놓지 않을게. 나나나나나. 끝없이 흐르던 시간 속에도 닿을 수 없었던 나의 목소리. 벼랑 끝에 서 있어 네가 없는 나는. 다시 내 손을 잡아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저 달빛 아래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 나 널 붙잡을게. 나 놓지 않을게. 나나나나나. 끝없이 헤매던 길고 긴 밤에 멀리서 들리던 너의 목소리. 바람처럼 스쳐간 그대의 모습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저 달빛 아래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 나 널 붙잡을게. 나 놓지 않을게. 그 어디라도 나는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 빛을 따라 너의 곁에 닿을 수 있다면 다신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게. 언젠가 그대 내 목소리 듣게 된다면 그때 내 손을 잡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나라나나나. 오늘 대나무 숲에서 전해들은 조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스로 파라코라는 오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고독한 길을 걸었던 김용환 선생과 오래전부터 전해온 우리 민족의 배달 DNA가 여러분에게 생생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고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을 만든 게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쓴 마음들을 떠올려보며 이번 주 역사 대나무 숲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찬맥 뛰는 가슴 이곳에 펼쳐 배움의 높은 산악 이상의 구름 오늘의 땀방울이 열매가 되고 내일의 숨결에 순풍이 분다 서로 사랑 믿음으로 함께 걸으니 몸은 모두 달라도 마음은 하나